역대 최고의 쿼터백 중 한 명인 좌니 유나이티스와 페이튼 매닝이 속해 있었고, 현재 앤드류 럭이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콜츠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츠의 원래 연고지는 인디애나폴리스가 아닌 볼티모어였습니다. 볼티모어가 예전부터 말 사육으로 유명했기에 어린 수컷말을 뜻하는 콜츠로 로고와 마스코트를 정했는데요. 볼티모어는 여러 번 정식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처음부터 노력을 했지만 저조한 성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53년 볼티모어 콜츠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NFL의 위원이었던 벌트벨이 볼티모어가 6주 동안 15,000개의 시즌 티켓을 팔면 NFL의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볼티모어는 단 4주 만에 15,000장의 시즌 티켓을 팔았고, 캐롤 로젠블룸이 볼티모어 콜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볼티모어 콜츠의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첫 시즌 키스 몰스워스 헤드코치 밑에서 볼티모어 콜츠는 3승 9패를 기록했는데요. 몰스워스는 1년 만에 경질되었고 위브 유뱅크가 새로운 헤드코치로 부임했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천천히 팀을 만들어갔던 유뱅크는 1957년 쿼터백 좌니 유나이티스와 함께 처음으로 5할을 넘기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이후로 14년 동안 볼티모어 콜츠는 성적이 5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요. 볼티모어 콜츠는 아메리칸 풋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AFL과 NFL이 합쳐진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의 리그가 된 이후에도 볼티모어 콜츠는 강팀으로 평가되었고 1970년 5번째 슈퍼볼의 우승팀이 되며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1972년 캐롤 로젠블룸이 로버트 헐시에게 볼티모어 콜츠를 넘겼고 로버트 헐시가 콜츠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헐시의 콜츠는 좌니 유나이티스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진출하며 정말 좋은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1978년부터 9년 동안 승률 5할을 넘기지 못했고 볼티모어 콜츠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볼티모어 콜츠의 홈구장 메모리얼 스타디움은 최악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로버트 헐시는 전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구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설이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관중수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볼티모어는 세금을 새 구장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를 했고 볼티모어 도시와 로버트 헐시의 관계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는 콜츠의 소유자인 로버트 헐시를 그 자리에서 내리려 했는데요. 하지만 로버트 헐시는 다른 도시들을 탐색하고 있었고 인디애나폴리스는 풋볼을 위한 경기장 RCA 돔을 새롭게 완공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로버트 헐시에게 대출과 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요. 위기에 놓인 헐시는 단 며칠 만에 콜츠를 빠르게 인디애나폴리스로 옮겼고 볼티모어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볼티모어와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 법정까지도 갔지만 결국에는 콜츠의 승리로 끝이 났고 볼티모어에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것에 동의를 하며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디로 집을 옮긴 콜츠의 시작은 좋지 못했는데요. 첫 3년 동안 8승밖에 거두지 못한 콜츠는 새로운 헤드코치로 람 메이어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훗날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러닝백 에릭 디커슨을 드래프트하며 1987년 처음으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추락한 콜츠였고 테드 마치브로다와 빌 토빈을 새로운 헤드코치와 단장으로 데려옵니다. 1994년 드래프트에서 빌 토빈은 드래프트 전문가 멜 카이퍼와 전설적인 썰전도 붙으며 팀을 리빌딩하는데요. 이해 마샬 폴크를 드래프트하고 노장 짐 헐버를 데려오며 반전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1995년 AFC 챔피언십에도 올라 아쉽게 패배했지만 1996년에도 플레이오프에 오르며 2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콜츠는 3승 13패로 다시 한번 추락했고 콜츠의 오너 로버트 헐시마저 세상을 떠나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로버트 헐시의 아들 짐 헐시가 콜츠를 이어받았고 단장을 빌 폴리안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리고 1998년 드래프트의 첫 번째 픽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노린 콜츠입니다. 1998 드래프트 빌 폴리안 단장은 쿼터백 페이튼 매닝을 드래프트했고 감독도 짐 모라로 교체를 했습니다.
페이튼 매닝은 첫 시즌 양날의 검 같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부터는 안정감을 찾으며 짐 모라 감독과 페이튼 매닝이 이끄는 콜츠는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99 시즌에 비해 00 시즌, 01 시즌은 좋지 못했고 02 시즌의 시작, 토니 던지가 짐 모라를 대체했습니다. 토니 던지 헤드코치는 빠르게 콜츠의 분위기를 바꿨고 바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03 시즌과 04 시즌 역시도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지만 2년 연속으로 뉴잉글랜드에게 패배하며 이때부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이튼 매닝과 톰 브레이디, 이 쿼터백 라이벌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리고 2년 뒤 페이튼 매닝과 콜츠는 AFC 챔피언십에서 다시 한번 톰 브레이디와 뉴잉글랜드를 만났습니다. 전반전 21대 3으로 밀리고 있던 콜츠는 후반전에 역전에 성공하며 인디애나폴리스로 옮긴 후 첫 슈퍼볼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볼에서 시카고를 상대로 이긴 콜츠는 인디에게 첫 슈퍼볼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7 시즌을 마지막으로 콜츠는 RCA 돔을 떠나고 새로운 돔구장 루카스 오일 스테디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콜츠의 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든 컴바인은 RCA 돔 시절부터 콜츠의 홈구장에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콜츠의 홈구장인 루카스 오일 스테디움에서 컴바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8 시즌이 끝나고 토니 던지 헤드코치는 은퇴를 선언했고 짐 칼드웰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짐 칼드웰이 이끄는 콜츠도 슈퍼볼에 올랐지만 뉴올리언스에게 패배했는데요.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콜츠는 역사상 가장 많이 승리한 팀이었고 승률도 가장 높은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11시즌 페이튼 매닝이 시즌을 통으로 날림과 동시에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던 치명적인 목 부상을 당했고 팀은 2승 14패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콜츠의 오너 짐 멀시는 라이언 그릭슨으로 단장을 교체했고 그릭슨 단장은 짐 칼드웰을 자르고 새로운 헤드코치로 척 파가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드래프트 첫 픽을 받게 된 콜츠는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팀의 간판이었던 페이튼 매닝을 방출했고 그 외 팀의 베테랑이었던 조셉 아다이, 달라스 클락 등등 많은 베테랑을 방출했는데요. 그리고 2012 드래프트 첫 픽으로 쿼터백 앤드류 럭을 선택하며 콜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앤드류 럭과 척 파가노는 3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며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3년간 팀의 전체적인 부진과 앤드류 럭의 부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7시즌 크리스 발라드로 단장이 교체되었고 17시즌이 끝난 후 척 파가노는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18시즌 뉴잉글랜드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자시 맥데니얼스가 콜츠의 새로운 헤드코치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몇 시간 뒤에 자시 맥데니얼스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며 뉴잉글랜드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팬들이 화가 났고 단장 크리스 발라드는 다시 한번 라이벌이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맥데니얼스의 결정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결국에는 필라델피아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프랭크 라이크가 헤드코치로 부임했고 다시 한번 리빌딩을 준비했습니다. 2018 드래프트에서 퀸튼 넬슨과 데리우스 레너드를 데려왔고 FA에서 타이랜드 에릭 이브론과 계약을 하며 로스터를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그리고 18시즌 콜츠는 앤드류 럭도 부상에서 완벽히 복귀한 모습을 보여줬고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도 미친듯한 활약을 하며 극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캔자시티를 상대로 패배했지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든 콜츠였습니다. 볼티모어부터 인디애나폴리스까지 콜츠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연 콜츠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